대표님께서는 또 어떤 종목 눈에 띄게 보셨나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대형주들이 좀 수급에 따라서 힘을 많이 못 쓰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품주들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먼저 조정을 받고 난 뒤에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코스맥스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코스맥스는 천연 미네랄 생산 업체 QBM과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금 더 앞으로 신사업에 대한 추진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사실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현재 상황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앞서간다라는 의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해양 심층수와 미네랄을 활용해서 거둘 수 있는 기능성 화장품이나 그리고 또한 추가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흔히들 알 수 있는 정제수입니다. 깨끗한 물을 통해서 화장품 제일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러한 기업과의 제휴를 통한 앞으로 새로운 사업에 추진한다라는 것 우리가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색조 화장품으로 중국의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자, 이러한 승부수가 지금은 통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시장에서 좀 우려했던 것들 보다가는 이번 1분기 실적은 잘 나왔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 색조 공장이 이제 완공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제품을 찍어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색조 화장품이었습니다만 지금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많이 바뀌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이러한 개별 소비세를 보시면요. 여전히 색조 화장품에만 30% 정도의 개별 소비세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개별 소비세 앞으로 줄어든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포인트로 우리가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지금 메이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성장도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신뢰도의 회복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올해 1분기 좀 많은 하락을 거치고 난 뒤에 바닥권을 다시고 상승을 해줬습니다. 1분기까지는 좋았어요, 실적이. 자, 이제 2분기 실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시장이 변동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흔히들 말하는 내수주들 쪽에 관심을 가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올라왔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기 전까지는 조금 더 흐름들이 완만한 흐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급격한 상승보다가는 좀 조정을 염두에 두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렸다시피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을 들 수가 있겠다라는 거 포인트로 짚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하림 홀딩스입니다. 우리가 하림 삼계탕 중국 수출을 통해서 또 많이들 알고 계시는 기업이고 지난해에 펜오션을 인수를 하면서 시장의 재결 서열 38위로 떠올랐던 기업입니다. 자, 가장 큰 거는요. 5조의 자산 규모의 기준을 10조 원으로 변경되었다. 대기업 집단 기준 변경이라는 소식인데 그러면서 이번에 하림홀딩스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미 과거부터 준비를 해왔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모든 경영의 기준은 대기업에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림그룹은 1차 축산업부터 식품 가공, 유통 판매까지 모두 이루어지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흔히들 잘 아는 우리 하림. 하지만 하림의 최대 주주는 하림홀딩스가 아닙니다. 바로 제일홀딩스입니다. 제일홀딩스에 따른 우리가 여러 가지 포인트를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 하림홀딩스 매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바로 NS쇼핑입니다. NS쇼핑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적이 하림홀딩스에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NS쇼핑이 부진할 경우 하림홀딩스 실적은 부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우리가 포인트를 짚어봐야 됩니다. 이것을 좀 상세하기 위해서 10분간 물류사업에 이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중국 삼계탕 수출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림의 최대 주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림홀딩스는 어떻게 해서 삼계탕 수출의 성장에 따른 기대감을 나타낼 수 있을까라는 건데요. 바로 자회사입니다. 육계 가공 자회사 그리고 또한 사료 부분의 자회사에 따른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삼계탕 수출은 빠르면 한 7월 정도 중국에 수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 대표님께서는 또 사연용 종목 어떤 종목 꼽아주셨나요? 네, 최근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실적이 나오거나 아니면 기술 수출 또한 미용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기업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미약품에서 크리스탈까지 기술 수출에 대한 상당히 지금 시장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졌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바로 일양약품입니다.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몇 번 한번 같이 봤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일양약품이 지난주에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었습니다. 바로 놀텍과 슈펙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짚어봐야 될 포인트는요.
재부각되는 기술 수출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지난해 6월 달이었고 또한 지난해 8월 달 멕시코와 콜롬비아의 놀텍과 슈펙트를 각각 1,700만 달러 그리고 2,200만 달러의 기술 수출을 이뤄냈다라는 건데요. 규모적으로 봤을 때 사실 크지 않습니다만은 주력 제품인 놀텍과 슈펙트의 기술 수출이라는 것을 봤을 때에 앞으로 이 두 제품의 성장성 더 기대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것을 우리가 이어서 본다 그러면 처방 확대도 지금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궤양제 신약 놀텍의 처방 증가 그리고 슈펙트의 백혈병 1차 치료제 승인이 되면서 이제 판매가 들어갔고요. 그 10배 이상이 늘어난 시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국내에 먼저 선점하고 있는 것을 이러한 일양약품의 제품을 통한 함께 치고 나갈 수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중국 시장 이야기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역시나 중국 양주 일양과 통화 일양의 견조한 성장성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올 때 기관들의 수급이 뒷받침이 되었고 어제 역시도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왔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의 시장 외국인들은 매도가 나갔던 것이 아니라 잠시 쉬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조정은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로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또한 뉴스를 우리가 하나 보실 수 있는데요. 미국 네바다주의 드론 택시 시험 비행 허가가 났다라는 소식입니다. 바로 제이시언 시스템즈입니다. 우리가 드론이다 그러면 테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제 드론 테마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의 실생활 앞에 와 있는 드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제시언 시스템즈의 움직임을 보시더라도 주가 쉽사리 무너지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에 또한 추가적으로 급격한 상승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속적인 흐름들을 나타내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제시언 시스템즈의 가장 큰 포인트는 바로 1위 업체죠. DJI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꼽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드론 규제 완화와 시장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월 18일이었습니다. 안보를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를 확대한다. 그래서 공연이나 광고, 택배에 우리 앞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또한 마지막으로 일회성 테마를 이제는 지났고 앞으로 글로벌 산업으로 진출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과거에 일회성적으로 움직임들이 많았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들이 이제는 끝이 나서 이러한 제이션 시스템즈나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방산 관련주 쪽에서 포스텍이나 함께 같이 관련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수 대표님 보시기에 또 이번 주 상당히 뭐 불확실성이 크긴 하지만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까요?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금 시장 지나갑니다. 우리가 매매를 하고 투자를 하다 보면 1년에 몇 번이나 이러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사실 이러한 발생이 되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견뎌야 될까, 이겨낼까 생각하는데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상황에서 우리가 절대로 빠르게 성급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시장에 이미 모든 것은 드러나 있다고 했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지금 국내 시장을 매도를 한다, 강하게 빠져나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막판으로 가면서 매도의 폭을 줄여주는 것을 봤을 때에 단지 대형 이벤트가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좀 해소하고 가자라는 측면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하락에 따른 시장의 영향들이 많았었고 수출주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약세의 모습들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체감이 훨씬 더 하락하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느끼지 못하고 떨어질 때는 많이 받는 지금 시장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역시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2분기 실적 호전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버틸 수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장 상황에서 빠르게 아니면 혹은 좀 느리게 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파동들은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대형주나 중형주를 잡고 간다라고 전략을 세웠을 때는요. 지금 역배라고 하더라도 2분기 호전이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되는 그러한 기업들 쪽에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아예 잡고 갈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보시는 포인트를 가지고 가시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